저는 발표자를 맡은 금호공과대학교 김태웅입니다. 이제 처음 발표를 맡게 돼서 살짝 부담스러운 마음에 떨릴 수도 있지만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자력 관련 신문기사의 토픽 분석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순서는 서론, 관련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서론 연구 배경에 대해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최근일 수 있지만 2017년 포항이랑 경주 수능 직전에 바로 그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도. 그때 때문에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 사고를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발생하고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던 와중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2021년 한국 원자력 학회 인식조사 결과 그래도 원자력 발전 지지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못지않게 있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계속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고, 지금 현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반대하면서 원전을 확대한다는 추진을 하였습니다. 직전 정부와 지금 현 정부, 정치권에서도 정책,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원자력 관련 언론 보도는 보도 주체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반 양론이 나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언론의 편향성은 여론 분열과 인식 왜곡의 가능성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이런 연구 배경들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들을 3가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력 관련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토픽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두 번째로 정권에 따라서 그 보도의 양과 토픽의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렇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파악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토픽 비중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보았습니다. 자, 관련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수작업 프레이밍으로 이루어져서 분석 기간, 대상 기사 수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프레이밍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자의 판단 근거 또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 결과가 특정 기사들의 특징만 반영하였기 때문에 기사들의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 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 이슈에 대한 보도 프레임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 이슈에 대한 보도 프레임에 대한 초점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프레임에 나타난 경향성 분석에 초점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또한 파헤쳐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회귀 분석 같은 것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기사의 토픽을 추출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연구자의 판단의 근거는 최대한 배제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 기간 및 기사 수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여서 분석 기간 및 기사 수 확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전반적 추세와 정권별 보도 특징에 대한 파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픽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주제 파악을 하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에 따른 원자력 관련 보도 또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 방법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자료 수집 및 전처리 과정입니다. 자료 수집과 전처리 과정에서는 비카인즈를 사용하였습니다. 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신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경향일보, 이렇게 6가지로 보수, 중도, 진보 각각 두 가지 언론사를 선택하여서 기사를 선택하였고, 그리고 또한 자료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을 이후에 그 자료들을 가지고 토픽 모델링과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토픽 모델링에서는 LBA를 사용하여 적절한 토픽을 추출하였고, 그 토픽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를 검토하여서 주제를 검토하고 각각의 토픽명을 따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토픽 모델링을 사용한 그 토픽에 대해서는 그 중에 발현 확률이 가장 큰 토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는 보수, 중도, 진보, 신문사의 정치 성향별로 더미 변수를 설정하여서 토픽 발현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또한 중도 신문사를 기준 그룹으로 설정하면서 정치 성향에 따른 회귀 발현 확률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도 신문사를 영어로 기준하였을 때
보수와 진보 사이에 발현하였다 기사. 그러면 1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표는 뒤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사의 추이, 기사수의 추이에 대해 말씀하시면 우선 그 비카인지로 분석하였고 그 분석 기사의 대상 중에서 원전, 원자력, 탈원전을 포함하는 기사, 보도 기사 중 총 11,662개의 기사를 도핑 모델링에 사용하였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기사수, 그리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길을 나누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노란색인 1기는 그 후쿠시마 사고 이전, 그리고 초록색인 2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3기는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 4기는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의 색상 또한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으로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1기부터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많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큰 없었기 때문에 관련 보도가 거의 없거나 미비하였습니다. 그마저도 있는 게 원전 수출 정도가 있었지만 그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바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고 기사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이 중에서 부각이 되는 것은 97.08%가 진보신문사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3기 문재인 정부 집권 시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 정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보수 신문사들이 부정적인 기사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기는 1년이지만 보수 중도 신문사 모두 400개 이상의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기사의 추이를 빼었을 때 약 15%의 비율로 1년이지만 가장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토픽의 추출 및 명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토픽 수에 따른 측정값을 K는 일단 본 연구에서는 9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기존 연구에서 따른 것도 있고 또한 위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코사인 유상,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젠슨 샤넌 무사도로서 집도가 증가해서 감소폭이 큰 경우 그리고 집도가 감소해서 증가폭이 큰 경우를 기준으로 9개의 토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토픽별 주요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키워드 중에서 발현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원전 수출, 두 번째는 친환경성 및 대체 에너지, 세 번째는 전력 수급, 네 번째는 원전 정책 및 공론화, 다섯 번째는 해외,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여섯 번째는 국내 원전 안전성, 일곱 번째 원전 관련 의혹 수사, 여덟 번째는 러시아 해외 원전 안전 상황, 아홉 번째는 지역 주민 갈등, 이렇게 9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별 토픽 변화의 추이인데 토픽별, 기간별,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기사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1기, 후쿠시마 사고 이전 시기에서는 원자력 문제가 이슈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사수는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기사의 50% 이상이 원전에 대해 탈원전을 해야 된다, 아니면 원전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거에 반해 원전 수출 내용이 50% 이상 대다수를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시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 33.94%, 지역 주민 갈등 28.48%, 국내 원전 사고 22.73%로 가장 많은 토픽을 차지하였고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아무래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많다는 걸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기, 문재인 정부 집권 시 원전 관련 의혹 수사 39.82%, 전력 수급 21.30%, 원전 수출 14.60%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고 원전 비리와 관련된 원전 비리 또는 경제 비용에 대한 논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기, 윤석열 정부 집권 시 원전 수출 28.08%, 러시아 원전 안전 상황 26.60%, 전력 수급 14.78%로 주된 토픽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기사의 대상 중 1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회의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X는 그 보수, 중도, 진보로 나뉘는 신문사의 정치 성향이며 Y값은 해당 토픽의 발현 확률인 회기 모형을 토픽별로 분석한 것입니다. 자, 9가지 토픽을 차례로 보시게 되면 원전 수출은 보수 신문사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진보신문사에서는 적게 보도했다는 것이 유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B값은 0.05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환경성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는 보수 쪽이 더 많이 보도하였다는 것이 유의하고, 전력수급에서는 또한 보수 쪽이 많이 보도했고, 원전 정책 및 공론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유의하지 않았으며, 해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는 보수 쪽이 적게 보도했다는 것이 유의하며, 국내 원전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진보 쪽이 더 많이 보도했다는 것이 유의하고, 원전 관련 의혹 수사에서는 진보 쪽이 적게 보도하였다. 해외 러시아 원전 안전 상황에서는 보수 쪽이 적게 보도하였다. 지역 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모두 유의하였지만 보수 쪽에는 더 적게, 진보 쪽에서는 더 많이 보도했다는 것이 유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말씀드리면 보수와 진보 신문사 간의 경향성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고, 중도 신문사는 중립적인 입장을 나름대로 유지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 신문사는 보시는 것과 같이 친환경성이랑 대체 에너지 쪽에서 강조하였고, 사고나 갈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보 신문사는 원전의 안정성과 지역 주민 갈등을 우려하는 기사를 많이 보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문사들이 원자력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토픽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토픽을 서로 다르게 선택적으로 이슈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결론 및 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의 보수, 중도, 진보 신문사에서 원자력 관련하여서 12,567개의 기사를 추출하였고,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11,662개의 토픽을 추출한 결과 9가지 토픽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전 수출, 친환경성 및 대체 에너지, 전력 수급, 원전 정책 및 공론화, 해외 원전 사고, 국내 원전 안전 사고, 원전 관련 의혹 수사, 해외 원전 상황, 지역 주민 갈등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권에 따른 보도 양과 토픽 변화. 1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관련 보도가 거의 없었으며 주된 토픽은 원전 수출이었습니다. 그리고 2기 2011년부터 16년까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특히 진보신문사에서 67.80%로 특히 많이 증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 주민 갈등, 국내 원전 사고가 주요 토픽이었습니다. 3기 2017년부터 2021년 문재인 정부 집권 시즌, 이때는 보수신문사와 진보신문사 모두 원전을 관련 논쟁이 활발해졌으며 원전 관련 의혹 수사, 전력 수급, 원전 수출에 대해서 주요 토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기 2022년 윤석열 정부 시기에 보수, 중도, 진보신문사 모두 400개 이상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원전 수출, 러시아 원전 안전 상황, 전력 수급이 주된 토픽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토픽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신문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성 및 대체 에너지, 전력 수급 보도에 대한 토픽이 주로 이루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사고나 갈등에 대해서는 적게 보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보 신문사, 안전성 우려, 지역 주민 갈등 보도에 대한 토픽이 많았기 때문에 그 원전의 안정성 우려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전 수출 또는 관련 의혹 수사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도 신문사는 나름대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의 언론은 평양성과 정보 검증 문제를 극복하고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전달해야 하고, 그리고 원자력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고 중립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 6개의 신문기사만으로 연구를 하였지만 연구 대상을 다양한 비전형 자료로 확대하였을 때 전문가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폭넓게 논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